저희가 이거 딱 집자마자 무슨 생각했냐면, 이 정도면 배터리 빼진 거 아니야? 의외로 히든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을 모르고 기본이랑 플러스를 바로 선택을 하셨다가 약간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아싸리 S25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갤럭시 S26 시리즈 처음 만져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S26 시리즈 잘못 고르시면 3년 동안 후회합니다. 기본형 플러스 울트라 이것들 한 번씩 만져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단순 신제품 소개가 아니라 구매 가이드입니다. 지금 주변에 관계자분들이 계신데 그냥 아쉬운 점도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뭐 게임 많이 하는 분, 영상 많이 보는 분, 카메라가 중요한 분, 지금부터 모델별로 가장 중요한 거, 실생활에서 체감이 될 만한 포인트를 짚으면서 사면 이득인 사람, 그리고 사면 후회하는 사람 딱 갈라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기본형입니다. 뭐 플러스랑 울트라도 이따 얘기할 거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형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미친 그립감이에요. 저희가 이거 딱 짚자마자 무슨 생각했냐면, 이 정도면 배터리 빼진 거 아니야? 야, 목업 같은데? 아니, 목업이 더 무거울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얇은 폰을 선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화면 크기인데 보통 기본형 하면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6.3인치라서 화면이 작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그립감은 챙기고 싶은데 화면 크기도 어느 정도 크고 싶다, 이런 분들은 기본형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보통 작은 폰 쓰시는 분들이 화면 그립감 때문에 아니면 무게 때문에 두께 때문에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화면은 좀 답답하긴 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요번 거는 그 정도 말이 나올 사이즈가 아닌데요. 세 번째로 약간 아쉬운 점을 뽑고 가자면 충전 속도, 그 중에서 무선 충전 속도인데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없었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플러스 모델이나 울트라 모델은 무선 충전 속도가 빨라졌어요. 근데 이 친구는 개선이 없었다는 점,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조금 있을 수 있다. 근데 네 번째 포인트, 요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물론 300mAh가 늘어난 거긴 한데 이게 4000mAh에서 4300으로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두께가 줄었는데 배터리가 늘어났다, 대박인 거지. 이게 기술이지. 사실 기본형을 쓰시는 분들은 약간 라이트하게 쓰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300mAh 차이가 꽤나 클 거예요. 거의 수치상으로 봤을 때 10% 안 되게 한 8% 그 정도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물론 스냅드래곤에서 이제 엑시노스로 왔으니까 이 전력 효율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요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절대적인 배터리 용량 자체가 좀 늘어났으니까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아쉬운 점인데 바로 가장 중요한 칩셋이에요. 이 루머 그대로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됐는데요, 여기서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기존 S25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에 전부 다 들어갔죠. 그때는 뭐 수율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그것 대비해서 이게 과연 더 좋아졌을지 아니면은 뭐 업그레이드 정도일지 요거는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관계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애초에 기본형이랑 플러스는 막 고사양 게임까지를 고려한 제품은 아니라는 뉘앙스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나는 게임을 안 하고 좀 가볍고 예쁜 폰을 찾는다, 그러면은 기본형 요번에 선택해도 전혀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플러스 모델입니다. 사실 이 친구가 항상 중간에 끼어서 약간 존재감이 약간 묻히는 느낌이 들었죠. 근데 제가 직접 만져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의외로 히든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대화면이에요. 뭐 이거는 원래 플러스의 포지션이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휴대폰 교체 주기가 돼서 적어도 한 2-3년 전 모델을 쓰고 계신 분들일 거란 말이죠. 그때도 물론 이 플러스 라인업은 뭐 가볍고 화면이 크긴 했지만 이번에 정말 만족감이 괜찮아요. 이게 얼핏 보면은 울트라를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면이 큰데, 울트라도 충분히 가벼워져서 과연 무게 자체 때문에 플러스와 울트라를 갈라놔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난 무거운 거 그냥 딱 질색이다 이러신 분들은 이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인데, 이 각진 디자인으로 넘어오면서 이 손가락 쪽에 마디 쪽에 걸리는 거 요건 좋지만, 실질적인 두께가 얇아져도 이 옆면이 느껴지다 보니까 뭔가 얇아진 느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확실히 울트라를 들다가 플러스를 들면은 얇긴 얇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가 기존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서리 부분이 각지게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아프잖아요. 근데 플러스는 애초에 좀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으니까 손바닥에 찔리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화면은 울트라급으로 크고 이 손맛은 부드럽고 가볍다, 이런 걸 원하신다면은 확실히 플러스도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터리도 여전히 깡패입니다. 물론 울트라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4900mAh가 들어갔거든요. 울트라는 애초에 무게를 어느 정도 좀 탑재하자, 그러면서 배터리를 탑재하자, 이런 맛으로
나왔지만 여기에는 S펜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전부 다 배터리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 크고 배터리 용량 크고 그런데 가볍고, 만약에 이번에 엑시노스 2600에 전력비만 괜찮다면은 아마 이번 시리즈 중에서 실사용 타임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기 싫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뭐 최고인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거에 좀 아쉬운 점인데, 바로 네 번째는 엑시노스가 들어갔다. 또 엑시노스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전통이 약간 엑시노스가 들어가면은 뭐 전력비라던가 아니면 순간적인 발열, 유지력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잖아요. 벤치 점수상으로는 어느 정도 따라온 지가 됐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사용할 때는 조금 체감되는 요소였단 말이에요. 실제 장기 사용기가 쌓이기 전까지는 약간 찝찝함을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 울트라급까지는 필요 없다. 그리고 요번에 울트라가 좀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플러스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울트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 시리즈마다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번 S2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에 정말 많이 몰빵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런 내용을 모르고 기본이랑 플러스를 바로 선택을 하셨다가 약간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유일한 스냅드래곤 생존자입니다. 물론 전통적이긴 했죠. 아까 기본형이랑 플러스 여기서는 엑시노스가 들어가서 좀 전력비나 이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추측의 영역이었었는데, 사실 이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점진적으로 개선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다. 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은 CPU 성능이 19%, GPU 성능은 24%, NPU 성능은 34%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스냅드래곤은 최근까지 말한 성능만큼 어느 정도 따라왔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여전히 끝판왕인 것 같다. 거기다가 칩셋이 발전하면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따라오는 게 발열이거든요. 근데 이번 S26 울트라에는 베이퍼 챔버가 실제로 유효하게 20% 정도 성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에서 이 베이퍼 성능이 탑재돼서 실제 방열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던 점, 이게 부러웠던 분들은 이번에 좀 많이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화면인데요. 화면 크기나 이런 것들은 체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루머로만 돌았던 사생활 보호 필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히는 필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걸 구현하는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정면에서는 잘 보이죠. 근데 제가 이걸 캐널에서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 돌렸을 때 이게 보이나요 이게? 이게 진짜 대박인 게 화면이 까매지면서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예전에 지하철에서 옆 사람 눈치 보면서 뭔가 화질 다 깎아먹는 그런 프라이버시 보호 필름, 이런 걸 끼고 다녔잖아요. 사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바로 옆에만 살펴봐도 진짜 한두 명쯤은 프라이버시 보호 필름 요거 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를 전부 다 갖다 버려도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평소에는 내가 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끄게 되면은 나는 평상시랑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이 기능을 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이거 설명을 들었을 때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켜도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화면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약간 색감이 틀어지는, 약간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은 수준이고, 심지어는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끄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 화면에만 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막 친구랑 같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은행 알림 같은 거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 잔고 같은 게 보인다, 약간 이러면 좀 민망할 수가 있잖아요. 황급하게 딱 넘기긴 하는데, 근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가 방지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일반 프라이버시 보호 필름에서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모든 각도에서 다 됩니다. 이게 시야각이 좁은 픽셀이랑 시야각이 넓은 픽셀, 이걸 같이 배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전부 다 켜고 사용을 하다가 좁은 화각의 픽셀만 딱 쏴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용자한테만 보이게 하는 거죠. 와, 이거는 아이디어가 정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메인 카메라가 또 발전을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 작은 스마트폰도 하나의 카메라잖아요. 기본형이나 플러스에서는 많은 발전이 없었지만 울트라에서는 메인 카메라가 조리개가 f1.7에서 f1.4로 올라갔어요. 조리개 숫자가 더 낮으면 낮을수록 빛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조도에서 노이즈 억제력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체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화질 하면은 보통 화소수 이런 것만 주로 봐서 별로 개선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점은 실질적인 업그레이드가 맞다.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밝은 조리개 아닌가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술집 같은 데나 아니면 밤거리 이런 데서 찍어도 노이즈 억제력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성이 드디어 각성을 했나? 배터리에서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뭐 배터리 타입이 바뀌었다던가 그런 건 아닌데, 충전 속도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울트라 같은 경우는 45W 충전 속도를 지원했는데 이제는 60W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분 만에 75%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와, 이 정도면은 실질적인 발전이 맞죠. 근데 반면에 좀 아쉬운 점도 있죠. 이건 뭐 전 모델 공통이긴 하지만 특히나 울트라에서 타격이 좀 큰 게 512기가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은 출고가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 사실 울트라를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6기가 기본 모델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512기가 정도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로 앞자리가 이때가 된다? 뭐 할인 먹이면은 보통은 190대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지는 하겠지만, 야, 이거는 핸드폰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수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다행히 256기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180 언더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올랐죠. 아무튼 그래도 이번에는 사전 예약 때 더블 스토리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전 예약 때가 진짜 미어 터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스펙도 끝판왕이긴 하지만 지갑도 끝판왕으로 열어야 된다는 점, 이 점이 좀 공통적으로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나는 폰으로 게임도 할 거고 사진도 좀 제대로 찍을 거고 3년 이상 메인폰을 쓸 거다 그러면은 전 개인적으로는 고민하지 않고 울트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엑시노스가 이번에 잘 나왔을 수도 있어요. 다 테스트를 해보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좀 안정적인 선택지는 그래도 울트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기본형이랑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선택하던 옵션이랑 똑같습니다. 좀 가볍고 라이트한데 조금 더 발전한 걸 사고 싶어? 그러면 기본형 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좀 찝찝하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아싸리 S25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스냅드래곤 안정적인 게 들어갔으니까요.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두께 얇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형을 선택하는 거랑 비슷한 구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는 선택할 이유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두께도 어느 정도 얇아졌죠. 거기다가 공률도 변화가 돼가지고 손바닥 찍힘도 좀 부담이 덜해요. 근데 새로운 신기능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킬러 기능들이 전부 다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아마 가격을 떠나서 제품 자체는 아마 만족도가 다들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곧 제품 받고 나면 더 자세한 실사 연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